오늘 뉴저지 늘푸른 농장 경로잔치에는 어르신들 1000여 명이 참석해 흥겨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항소법원이 스타비스키 의원의 유권자 서명 청원서 오류에 대해 1심 유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새 학기 시작과 함께 학교 주변 교통법규 단속이 강화됐습니다. 한국 국민이 미국 내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이 11억 달러로 조사됐습니다. 뉴저지 에지워러 아발론베이 부지에 새 아파트 240가구가 지어집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남부 뉴저지 트렌튼에 있는 늘푸른 농장에서 경로잔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한인 어르신들 1000여 명이 참석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보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침 일찍 뉴욕과 뉴저지를 출발한 버스들이 차례로 도착합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열리는 늘푸른 농장 경로잔치에 참석하기 위한 한인 어르신들입니다. 뉴저지 트렌톤 근교에 있는 늘푸른 농장. 오늘 이곳을 찾은 1000여 명의 한인 어르신들은 농장 측에서 마련한 식사와 공연으로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한 늘푸른 농장 김종일 대표는 지금의 농장이 있기까지 한인 어르신들의 사랑과 관심이 있었다며 올해 작황이 좋지 않지만 변함없이 어르신들을 섬길 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기후가 좀 안 좋아가지고 과일이 풍년이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마음을 다해가지고 그냥 성실껏 조그맣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흡족하지는 않지만 또 맛있는 음식을 또 자시고 우리 오늘 한 해를 또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인 정치인과 단체장들도 어르신들의 건강을 바라는 마음을 전하고 농장의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모여서 어르신분들이 한 좋은 시간을 가는다는 것은 너무 자랑스럽고 정말 보기에도 행복해 보입니다. 자관 어르신분들 만수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저희가 또 우더른을 공경하는 그런 문화를 계속 전승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좋은 행사가 더 풍성하게 열리기를 바라고 오늘 참석하신 모든 어르신들 앞으로 만수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부 행사에선 박정배 씨 등 국악 4중창의 경기민요, 테너 지한길 바리톤 양군식 씨의 향수 이중창, 작년 우승자 그레이스 강의 축하 공연 등이 있었고 어르신들이 함께한 노래자랑도 열려 모두가 즐기는 흥겨운 한마당이 이어졌습니다. 김웅 한국 사람들에게 열심히 도와주고 또 서로 베풀어주고 매년마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렇게 베풀어주는 데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장님이 고맙고 누가 이렇게 해줘. 우리나라만이 노인을 봉행하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나는 혼자 살거든. 혼자. 늘푸른 농장은 오늘 행사에 참석한 모든 분들께 농장에서 직접 수확한 과일을 선물로 증정하며 어르신들의 돌아가는 발걸음도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항소법원이 스타비스키 의원의 유권자 서명 청원서 오류에 대해 1심 유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승진 후보는 올바른 판단을 해줄 유권자의 심판을 기다린다고 밝혔습니다. 6일 주 항소법원은 정승진 후보가 제기한 스타비스키 의원의 유권자 서명 청원서 오류 소송에서 1심 유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7월 15일 정 후보는 스타비스키 의원의 유권자 서명 중 대부분이 유효하지 않다며 선관위에 심의를 요청했지만 선관위는 이의 제기를 각하했고 이에 불복한 정 후보가 주법원에 법률 심의를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좌절됐었습니다. 정 후보는 항소법원에 재심을 요청했고 유효한 서명을 세부
알아보지도 않은 채 그대로 기각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스타비스키 의원과 정 후보는 예정대로 오는 13일 예비선거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정 후보는 비록 재판에서 졌지만 이 과정에서 스타비스키 의원이 제출한 3,519명의 유권자 서명 가운데 1,173개만이 유효하다고 밝혀진 것은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근거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등 불리한 조건에서 내려진 판결이라 억울하지만 상고는 하지 않고 13일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기다리겠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학교 주변 교통 법규 단속이 강화됐습니다. 특히 스쿨존에서의 속도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욕시경이 학교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벌금을 부과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NYPD 관계자는 방학 기간 다소 느슨하게 적용되던 학교 주변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 개학과 함께 강력히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적발 대상은 학교 주변에서 제한 속도를 위반하는 행위와 안전벨트 미착용 등이며 비상등이 켜진 스쿨버스를 기다리지 않고 통과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 단속이 시행될 방침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통과했을 경우 $250에서 $1,000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스쿨존으로 지정된 학교 인근에서는 반드시 25마일 이하 속도 제한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와 정지 팻말을 든 안내원을 발견하면 반드시 정지해야 하고 횡단보도가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도로를 건너가고 있다면 반대편 쪽에 도착할 때까지 정지해야 합니다. 한편 뉴욕의 경우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좌석에 상관없이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한국 국민이 미국 내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이 1조 3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인 평균 신고 금액은 93억 원, 법인 한 개당 평균 신고 금액은 949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미국 내 금융자산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이 7일 발표한 2016년 해외 금융계좌 신고 결과에 따르면 올해 한국 국민 297명이 미국에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은 총 1조 2,881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251명이 신고한 1조 860억 원에서 인원수로는 18.3%, 금액으로는 18.6% 증가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국가별 분포 인원수에서 홍콩 101명, 싱가포르 65명 등을 제치고 압도적 1위를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금액에서는 싱가포르이 1조 3,240억 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미국은 2위로 나타났습니다. 법인의 경우 미국에 자산을 둔 곳은 108개로 지난해 5위에서 올해 4위로 한 계단 올랐습니다. 반면 지난해 2조 635억 원으로 5위였던 금액 기준 순위에서는 올해 미국이 5위 내에 들지 못했습니다. 국세청은 법인을 포함 올해 총 1,053명이 56조 1천억 원의 해외 금융자산을 신고해 지난해보다 인원 27.5%, 금액 5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은 전년보다 24.3% 증가한 512명이 약 2,000개의 계좌에 4조 8천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초대형 화재로 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던 뉴저지 에즈워러 아발론베이 부지에 새 아파트 240가구가 지어집니다. 화재에 대비해 재료와 설비 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개발업체인 아발론베이 커뮤니티스가 7일 보로청에서 열린 에즈워러 조닝 변경위원회에서 24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계획안을 공개했습니다. 론 라델 아발론베이 커뮤니티스 수석 부회장은 기존 아파트와 똑같은 구조와 재료를 사용해 건물을 지을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화재에 잘 견딜 수 있도록 내구성은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대부분의 건축사들은 운반이 용이하고 가격도 저렴한 기존 아발론 아파트에 사용했던 가벼운 목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국과 안전옹호단체 관계자들은 해당 목재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발론 아파트 화재는 불에 타기 쉬운 가벼운 목재를 사용해 화재 발생 시 진압이 어려웠고 피해도 컸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새롭게 들어서는 아파트에는 화재 대비를 위한 석조 벽난로와 강화된 살수 소화장치 등이 각 유닛과 옥상 등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뉴저지주 빌딩 규정은 이와 같은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지만 아발론베이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뉴욕시를 비롯한 뉴욕주 내에서 11월부터는 일요일 오전에도 술을 사거나 팔 수 있게 됩니다. 쿠오모 주지사가 주류 판매 현대화 방안에 서명하면서 일요일 주류 판매가 2시간 앞당겨졌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7일 주 상하원이 합의한 주류 판매 현대화 방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주지사 서명 후 60일 후인 11월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주류 판매 현대화 방안은 일요일 술 판매 가능 시각을 기존 정오에서 오전 10시로 2시간 앞당기는 내용입니다. 현재 뉴욕주의 식당과 술집에서는 1930년대 제정된 블루로에 따라 일요일 오전 4시부터 정오까지 술 판매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주류 현대화 방안이 시행되면 별도로 허가증을 신청해 1년에 12번 일요일 오전 8시부터도 술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방안은 슈퍼마켓이나 리커스토어 등과 같은 소매업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밖에 와인, 맥주, 증류주 제조 라이센스를 신청하기 위해 뉴욕주 주류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시키고 주류 도매상의 라이센스 신청 비용 인하 등도 포함됐습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올가을 등록금을 인상했습니다. 적게는 1%대에서 많게는 5%까지 올랐습니다. 뉴저지주 공사립대학 등록금 가운데서는 스티븐스 공대가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들의 2016에서 17학년도 등록금이 전년 대비 대부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일 스타레저 보도에 따르면 스티븐 공대 2016에서 17학년도 등록금은 전년 대비 3.5% 오른 48,838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드루대가 47,752달러, 3위는 프린스턴대 45,320달러로 조사됐습니다. 4위는 페어리 디킨슨대 플러럼 캠퍼스가 4,092달러였으며 라이더대가 39,820달러로 다음을 이었습니다. 가장 인상폭이 큰 대학은 전년 대비 5.1%나 급상승한 칼드웰대로 나타났고 프린스턴대도 4.3% 올랐으며 러커스대 뉴브런스윅 캠퍼스가 1.7% 올라 14,372달러로 18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 대부분의 학교는 1.1에서 5.1%의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반면 등록금을 동결한 학교는 조르지안 쿼트대뿐으로 31,618달러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대학은 지난해 가장 큰 폭으로 등록금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막막하기만 한 대입 진학에 대한 길잡이 칼리지 페어가 열립니다. 전문가들의 강연과 정보, 선배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는 24일 노르드 뉴저지 초대교회에서 뉴욕중앙일보가 주관하고 맥도널드가 후원하는 칼리지 페어 행사가 열립니다. 박람회는 길을 찾아라란 주제로 하버드 등 명문대 합격생을 다수 배출한 웨스터체스터 카운티 윌터 파나고스 이기동 교장이 키노트 스피커로 참여해 명문대 진학을 위한 성공적인 고교 생활이란 제목으로 강연을 합니다. 또 대입 컨설팅 전문기업 모닝사이드 에듀케이션 서비스의 초청연사 에이미 프리드맨 롱아일랜드대 정치국제학 학과장이 효과적인 대입 전략을 소개합니다. 뉴욕에 본사를 둔 글로벌 로펌 와이덴 케이스의 파트너 공창도 변호사가 로스쿨 진학과 법조인의 길, 마운트 사이네이 의대 서현석 교수가 의대 진학과 의사의 길을 주제로 강연을 합니다. 각 학교에 대입 정보를 제공하는 부스가 마련되고 하버드와 컬럼비아 등 명문대 한인 재학생들이 자신의 공부 노하우와 캠퍼스 생활 경험담을 자유로운 질의응답 방식으로 후배들에게 전합니다. 올해 처음 중학생들을 위한 특수 목적고 진학 설명회도 열립니다. SNS 등을 통해 사전 테러를 모의했음에도 당국의 수사는 언제나 한 템포 늦곤 하죠. 테러 단체나 테러 활동 연관성을 예방하고 발빠른 조사를 위해 앞으로는 무비자 입국 외국인들의 소셜 미디어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2일 연방관보를 통해 전자 사전여행 허가 관련 규칙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무비자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 여행자는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는 사전여행 허가 신청서나 무비자 여행자의 입국 신고서에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미 지난 6월 이러한 규칙 개정안 초안에 대해 백악관 예산관리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개정 규칙은 오는 10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이에 따라 한국인 등 미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한 국가의 여행자가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경우 전자 사전여행 허가 신청서나 무비자 입국 신고서에 자신이 사용하는 소셜미디어의 사이트 주소, 소셜미디어 계정, 유저네임, IP 주소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한편 이 같은 소셜미디어 관련 정보는 테러 단체나 테러 활동 연관 가능성을 조사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데이터베이스로 축적됩니다. 정보는 연방 이민당국뿐 아니라 미국과 입국 신청자 출신 국가의 사법기관들이 공유하게 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현재 한진해운에 대한 파산 보호는 한시적인 승인일 뿐입니다. 9일이 돼야 적재된 화물의 압류 여부가 결정될 텐데 한국 정부의 추가 지원 없이는 압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정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롱비치항에 며칠째 정박을 미룬 채 대기 중인 한진해운의 선박은 총 3대. 항구 50마일 남쪽에 대기 중인 선박 1대와 방파제 바깥쪽과 안쪽에 대기 중인 2대의 선박입니다. 모두 적재 화물이 압류될지 모른다는 예측 속에 항구 정박을 피하고 있습니다. 빨리 배가 기다리는 배들이 있잖아요. 그 배가 스테이 오러가 좋아져서 들어오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정상으로 간다고 볼 수 있는데 스테이 오러가 디나이가 되면 그러면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재난이 되는 거고요. 연방파산법원은 현재 한진해운의 파산보호 신청에 임시 승인 처분을 내린 상황. 한국 정부와 한진해운 측이 오는 9일까지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압류 금지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게다가 오늘 한국 정부는 압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하에 정박 항구의 거점을 롱비치와 시애틀, 뉴욕 3개 항으로 단일화시켰습니다. 결국 피해 업체들은 물건을 하역한 뒤 화물 운송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겁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여기 로컬에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저기 멀리 시카고로 가야 되는 사람들은 여기서 내려가지고 자기 돈으로 그거를 다시 운반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편 오늘 LA 총영사관에서는 현재 피해 한인들의 피해 접수와 대책 수립을 위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부총영사를 필두로 상황 파악과 전파반, 법무 지원반, 그리고 재외국민 보호반으로 나뉘어 이번 사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리버사이드 초등학교에서 학생 2명이 나병으로 알려진 한센병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후루파밸리 교육군의 인디언 힐스 초등학교의 보건교사는 지난 2일 2명의 재학생이 한센병 의심 증상을 보인다고 카운티 공공보건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공공보건국 질병통제부는 한센병으로 의심되는 2 학생에 대한 검사는 지금 진행 중이며 극히 드문 질병이고 밀착을 통해 옮겨지기 때문에 최종 확인이 될 때까지는 수주가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방역 소독과 함께 각 가정에 통지문을 보내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한센병은 쉽게 전염되는 전염병이 아니라며 확실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녀들의 통학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목숨을 걸고 학교를 가야 하는 절벽마을 아이들.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이 지구상에서 오늘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쓰촨성의 해발 1500m에 자리한 절벽마을. 거의 수직에 가까운 가파른 절벽에 책가방을 맨 아이들이 얼기설기 만든 넝쿨 사다리를 타고 오릅니다. 가장 어린 아이의 나이는 6살. 전문 산악인도 힘들 법한 절벽을 안전 로프나 헬멧도 없이 꼬박 2시간 동안 오르내려야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등 하굣길을 취재하던 한 방송사 기자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못내 불안한 부모들은 아이의 몸에 밧줄을 묶고 함께 절벽 등반을 하기도 합니다. 워낙 위험하다 보니 한 번 등교하면 학교에서 잠자며 열흘 동안 수업하고 집에 돌아와 닷새를 쉽니다. 절벽마을 아이들의 딱한 소식이 세상에 알려지자 최근에서야 지방정부는 철제 계단을 만들어주겠노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구촌 곳곳에서는 정부의 무관심 속에 아찔한 등굣길에 나서야 하는 아이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네팔의 한 산골 마을.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낡은 줄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채 강을 건넙니다. 손으로 줄을 잡아당기며 앞으로 나가야 해 손에는 굳은 살과 상처투성입니다. 몇 해 전엔 줄이 끊어져 5명이 숨지는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밧줄만이 학교로 가는 유일한 통로여서 목숨을 건 등굣길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미 콜롬비아의 첩첩산 중에서도 비슷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어린 딸과 엄마가 험난한 협곡을 잇는 800m 길이의 짚라인을 탑니다. 협곡 반대편에 있는 학교에 다니려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등 하굣길이 무서워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만 지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I want to learn reading, writing, lots of things. Escribir, muchas cosas. 주민들은 수년째 케이블카 설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깜깜무소식. 학교에 가기 위해 안전장비 하나 없이 공포와 불안 속에 짚라인을 타는 아이들의 모습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이달 중순 뉴욕을 방문하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15일 오후 7시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동포 간담회를 갖습니다. 정 의장은 정진석, 우상호, 박지원 등 3당 원내대표 등과 함께 14일 뉴욕을 방문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합니다. 15일 열리는 동포 간담회에서는 재외동포 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며 17일에는 샌프란시스코로 이동해 실리콘밸리를 시찰합니다. 지난 1일 뉴저지 서섹스 카운티에서 실종된 타미 김 씨가 평소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의 어머니 크리스 김 씨는 실종된 딸의 무사 귀환을 애타게 호소하면서 타미가 그동안 건강에 문제가 있어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해온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김 씨는 이어 실종될 당시 프랭클린 하이웨이 23번 도로 인근의 스타벅스에서 찍힌 비디오에서도 타미가 두 손을 이마에 대고 있어 심한 편두통이 있는 듯 아픈 것 같아 보였다 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퀸즈 한인회가 7일 회장 입후보자 청빙 공고를 내고 26대 회장 선출을 위한 후보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회장 입후보 자격은 퀸즈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만 30세 이상의 한인으로 관리, 기획운영, 인사 등의 분야에서 최소 5년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원자는 이력서와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사본, 추천서 3부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퍼 카운티 의회는 7일 비닐봉지와 종이봉지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5센트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가결시켰습니다. 2017년 승인 후 1년 유예기간을 거친 조례안은 2018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조례안은 슈퍼마켓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비닐봉지와 종이봉지를 제공하는 소매점에 모두 적용됩니다. 한편 뉴욕시 소매점의 비닐봉지 5센트 부과는 2017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맑은 날씨에서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2도, 섭씨 33도, 밤 최저 기온은 74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곳에 따라 가끔 흐리겠고 습도가 높겠습니다. 일요일은 오전 중 한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고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